진짜 제주의 미래를 여는 고품격 시사방송 다시 돌아온 채널 강두홍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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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서 계속 합시다. 저번 주에 예. 간단한 블록체인이 뭐고 비트코인 이런 얘기하고 도대체 이 의미가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리고 그 이정윤 대표가 지금 관여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연구소와 제주 디지털 센터가 제주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잠깐 터치를 했는데 돈사 얘기부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옹돈이가 왔거든요. 네. 대변인 이름은 너무 기니까 옹돈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문제가 문제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간단하게. 제가 그 7년 동안 제주도에서 이 악취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악취 또한 포함되면 이제 지하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를 이제 뭐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고 조금 상황이 왜 그러냐면 정보는 돈사 쪽이나 행정이 다 갖고 있어요.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아니, 돼지 몇 마리가 있는지 뭐 무슨 똥을 어떻게 싸질러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렇죠. 왜 모르냐면 저희는 그거를 전수조사를 원하거든요. 근데 전수조사를 몇 년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그러면 몇 마리인지를 몰라. 돼지 엄청나게 불어들어오는. 그리고 중간에 죽은 돼지들은 또 다르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대표 삼겹살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 보고 저희들도 막 투쟁하면서 사실은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거 구조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도대체 몇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그리고 몇 마리가 늘어나고 있고 분뇨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이력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력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거하고 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뭐 인증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력 시스템은 꼭 굳이 블록체인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냥 이력 시스템은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그냥 적용해서 특정한 시기에 인구 조사하듯이 조사해서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력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10마리를 등록을 했는데 그 돈사 안에 들어오는 사료 양이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관련된 재반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신뢰성 있게 한 곳에 모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돈사에 몇 마리의 돼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했던 데이터 이력 관리에 관리됐던 데이터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력 관리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이런 쪽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행정에서 항상 뭔가 하나를 제안을 하면 이력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다. 행정에서는 뭐 용역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1년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도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일하기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하기 싫어하시진 않고요. 책임을 지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블록체인으로 하면 뭐 우리 보통 스마트팜 같은 경우 뭐 온도부터 뭐부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좀 일손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하더라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합의 뭐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뭐 우리가 돼지를 먹는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그걸 납품하는 막하고 비료니 약이니 납품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정확하게 블록체인의 이제 순기능과 핵심 기능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얼마량의 어떤 돼지가 지금 키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얼마의 돼지가 더 나올 것인지 또는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요. 예. 그건 이제 데이터의 어떤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행정도 더 편한 거 아닙니까? 행정도 그거 데이터만 딱 받아보고 이거 비료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 그럼 조사해보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명한 시스템을 갖다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적용이 되기를 참 바라는 바가 있는 게 저도 사실 이제 정부가 이제 2.0, 3.0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2.0은 맞춤형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민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냐의 관점이 행정 2.0이라면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었어? 예, 있었어요. 행정 3.0이라는 건 뭐냐면 찾아가는 이제 민원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면 행정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 예상해서 여기 행정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아마 할 수 있는데 이런데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 좋은 생각이 있다. 네가 돈사를 아예 운영을 하고 투자를 좀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돈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잘하고 냄새도 안 난다는 걸 네가 보여줘. 제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행정이고 뭐 찍소리 안 할 거야.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안 된다가 100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돈사 냄새나고 이런 건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자, 뭐 돈사도 하나의 하나의 예고. 또 뭐 저번에 백신 여건이 뭐 이런 거 코로나 뭐 예.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다 블록체인 기술로 한다 그러는데. 예. 뭐 제주 안심 코드도 있고. 예. 뭐 안심 코드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나요? 뭐 안심 코드하고 아쉽고도 뭐 좀 잘 되고 있으니까. 탐나는 저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우리 건 아니니까. 잘 쓰고 뭐 있어요. 괜히 남의 기술을 건들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뭐 분석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진 기술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네. 지금 현상에 뭐 제가 지금 제주에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면 뭐 이 자리에서 딱 정확하게 이제 모든 분들이 수긍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센터와 저희 이제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일치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19의 역학 시스템.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로나19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밀접 접촉자, 근접 접촉자, 뭐 또는 간접 접촉자를 분류해내고 또 그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역학 시스템의 사람들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제 서버에다 다 보관하는 어떤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하면 어떻게 해? 해킹하면 이제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 털리는 거죠. 어느 정도의 내용이 털리게 되냐면 우선 자기 얼굴 정보, 이미지, 얼굴 이미지,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지문 정보, 그다음에 자기가 몇 개월간 사용했던 모든 신용카드 정보, 그게 털려? 은행 정보, 그다음에 내가 이동한 이제 이동 정보, 그다음에 내가 밥을 한 몇 달 동안 먹었던 그 가게들의 그 가게 정보 그런 게 다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갈 때 크레딧 카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무서워.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역학조사관이 이제 직접 입력하기도 하고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저장해 놓기도 해요.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이제 가리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개인에게 제공할 거냐, 이럴 때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싸서 안 보이게 해주는 암호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또 블록체인이 이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큰 이슈인 게 우리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이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이 정보를 어떻게 노출을 안 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내 정보인데 내가 없어. 그렇죠. 본인 신용 정보 본인이 갖고 있어 없잖아. 민증 정보는 중앙정보에서 갖고 있고. 내 정보는 내 건 없고 뭐 네이버니 은행이니 다 갖고 있고 정부에서 갖고 있고 이게 털리게 되면 나는 그냥 싹 벗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유럽에서는 뭐 GDPR 그래갖고 뭐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을 시스템도 법안도 만들고 있는데 계속 싸우고 있어.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예,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은 이제 그렇게 관리하는 데이터들에 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있게끔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소유를 개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에게 그 본인에게 그 권리를 돌려주자. 소유 권은 있는데 예. 그걸 행사를 못해.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또 블록체인의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용이 돼서 이제 여기 제주 안에서도 행정 서비스나 또는 다양한 이제 그 서비스에
그런 자신이 만든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주자 이런 그러면 운동도 할수 있지 안 않을까. 털린다는 건 어떻게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왜 안 털린다는 거야? 아까 안 털린다는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털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털렸으면 이렇게 개인 커질 키, 수가 없겠죠. 개인 키를 블록체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키거든요. 개인 키. 이 개인 키를 분실하지만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해킹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랬으면 망하겠죠. 네. 그것처럼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나에 관련된 정보를 내가 키로 관리를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블록체인 안에 있어요. 이런 거를 이용하면 이제 사용자는 내가 내 키를 가지고 내 정보를 남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는 내가 허용된 난 쟤한테는 정보를 줄래라고 주고 그렇게 되면 뭐 대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된 정보를 내가 딱 보관을 하고 그리고 나 외에는 아무도 못 보고 이렇게 그게 해줘야 되는 가능한가? 거.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우리 네. 정보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갖고서 막 걔네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개인정보 83개 사망인가 그거 막 그것 때문에 우리 소송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걔네가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안 준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사고 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뭐 떼어라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뭐 가져와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뭐 띄워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일단 뭐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라 초본을 띄워라 그럼 여기 있는 신상 정보가 이 기관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조금 뭐 급진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우리 옛날에 그 연평도에 폭격 떨어졌을 때 행정공무원들이 막 뭐 그 안에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왜 움직이는 건 줄 아세요? 위험하면 숨어 있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주민들 정보 이거 이제 불타버리면 안 되거든요. 거기 어디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거 다 종이로 돼 있고 데이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종이로 돼 있고 일부는 데이터로 이제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물론 그걸 백업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데 있는 국가 기관 인프라망에 또 저장이 돼 있어요. 백업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또는 소실되거나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그런 중압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네이버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우리 강동 변호사님의 어떤 이제 뭐 구매 이력 정보, 신용카드 정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예, 그럼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해 보셨죠? 하고 있죠. 네, 네이버를 가지고 네이버 핀 코드로 결제를 하시면 네이버에 있는 결제 서버 안에 그 변호사님의 신용카드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자격이 되는 사람만 해라. 그래서 법이 이제 그 부분을 엄격하게 해놨어요. 뭐 자본금 50억 이상, 100억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데이터가 털리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행정관서도 털리면 위험해요. 그렇죠.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이 정말로 내재화가 잘 돼서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사실은 개인이 지정하는 특정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내 데이터를 왜 행정관서가 보관합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내 정보는 내 개인 주머니에 그럼요. 그렇게 관리돼야죠. 이건 좀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너무 급진적인 사고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요새 한참 유행하는 데이터 주권 뭐 이런 겁니까? 네네, 그걸 이제 네. 셀프 서버니티 아이덴티티라고 그래가지고 SSI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버린티 참 대학교 때 이거 처음 듣는. 백신 여권은 뭐예요, 그러면? 백신 여권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 있죠.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의 무결성.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주사를 맞았어요. 그럼 주사를 맞았으면 그걸 누가 확인해 주죠? 질병청이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질병청이 이제 이 사람은 주사를 맞았어요라는 이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기 유럽에 있는 나라가 그 사람이 유럽으로 입국을 할 때 그 정보가 질병청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질병청이 이 사람은 주사를 맞았어요라고 하는 게 맞구나라고 질병청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걸 이제 DID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 DID가 예. Decentralized Identifier 뭐 네, 맞습니다. 네.
분산 본인 증명, 본인 뭐 신원 증명 뭐 이런. 그게 그럼 뭐 세계에서 우리께 저게들은 뭐 세계 표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 WWW의 표준을 만드는 민간 기구가 있습니다. 그 그게 팀 버너슬리 그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팀 그런- 버너슬리 아시면 이제 많이 아시는 거네요. 역시 아니 변호사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제가 웹 표준성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제 제일 나쁜 게 머리가 나빠서 제가 강의한 내용도 잊어먹어. 네, 근데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 머리 나빠 보이시는 않으시는데요. 수천 개에서 한두 개 남는 거예요. 네. 그게 W3C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예, 기구인데 그 W3C에 또 DID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그 분산 실현 증명에 관련된 표준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만 만든 DID의 기술 체계는 모든 나라가 서로 쉽게 얘기하면 통역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준으로 등록된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이 제가 한 이제 5개월 전쯤 확인했을 때는 한 5-6개 정도 예, 우리나라 행정부를 포함해서 그 혹시 행정기관을 5-6개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아니 저희도 하나 포함은 됩니다. 그래요? 네네 오. 포함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블록체인 체계로 만든다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든 그 DID 체계로 그 DID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걸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블록체인 기술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아까 뭐 표준 등록했다니까 그걸 갖고서 백신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건 백신을 여권을 제시하면 이 여권에 있는 DID를 딱 찍어봤을 때 블록체인상에 질병청이 몇 월 몇 시에 이 사람에게 주사했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이게 정말 탈중앙화의 개념이 우리가 제주도가 사실은 그 발전하려면 우리가 너무 육지에 의존하잖아요. 관광도 그렇고. 사실 국제 자유도시 해가지고 제주 자치권을 가졌다 해도 사실 중앙 정부에서 다 컨트롤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그 뭔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은 경우. 뭐 이런 경우. 수백 명. 예. 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 군데가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구조. 그게 이제 글로벌 구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흑돼지 얼마나 그 고품격 그 식품입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최고의 상품인데 최고의 상품 아무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 최고의 상품을 해외 수출을 한다. 그러면 해외 수출을 받은 국가가 이 돼지는 제주도에 흑돼지가 많냐? 첫째. 예, 많냐?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키워졌냐 이것도. 어떻게 키워졌냐? 그거지. 예, 그다음에 얘는 사료를 얼마나 먹었냐? 얼마나 무항생제냐? 친환경이냐? 얼마나 무항생제냐? 농약을 쳤냐 안 쳤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왜냐면 그거는 DID를 이용해서 그 DID가 발급된 주체가 발행한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근간으로 내가 받은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굳이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생산된 그런 프로덕트를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라면 굳이 중앙정부나 농축산물 이런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비트코인 팔듯이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기업으로 수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국제적인 표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뭔가 의미가 대단한 것 같은데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그죠? 그죠. 한 20대가 됐으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머리 팍팍 돌 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다가 가장 빠르네. 지금 20대 아니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있어요? 머리는 내가 제일 어려워. 그리고 요새 그건 뭐예요? 뭐 NFT 막 그러는데 나도 뉴스에서 봤더니 뭐 미국의 뭐 비풀인가 뭐 작가래. 근데 지가 몇 년 동안 모은 사진을 사진기로 쫙 찍어갖고 뭐 경매에다가 팔았다는데 뭐 크리스티 경매인가 미국에 유명한 게 있나 봐. 그게 만 800억 원 이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림을 몽땅 팔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디지털 버전을 판 거죠. 요 사진 찰칵 찍은 거 이거를 그 사진을 팔았다는 거야. 그럼 나도 찍어서 그러면
걔는 800억이니까 나는 곧 또 하나 찍어서 400억에 팔면 안 돼? 그게 이제 NFT는 그러니까 NFT의 본질은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NFT의 본질은 지적 재산권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NFT 뭐예요? non 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환 불가능 토큰. 그래서 대체 불가능. 네, 대체 이런 거. 불가능, 대체 불가 교환 토큰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의 존재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IP라고 그러죠. 예, IP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뭐야? 예를 들면 이제 IP 주소할 때 IP요? 아니요 그 IP 말고 이제 그 인텔리전트 프로퍼티 그래가지고서 그 우리 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IP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법에서 인텔렉츄얼 특허증이 예. 필요 없겠네. 예. 근데 이 IP를 대변하는 일종의 하나의 약속 코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법적인 백업은 없어요. 근데 다만 발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IP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상자산 사업자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재산권법의 그냥 범위 안에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의 이 디지털 버전은 요걸로 도장을 찍을게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거고요. 디지털 도장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어도 같은 사진을 복사를 해도 네. 요거는 다르죠. 1, 2, 3, 4, 5라고 명한다. 그럼 네, 요것만 네, 진짜다. 네, 이렇게 네, 되는 네. 거군요. 그게 이제 에디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팔아서 나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는 5개만 팔고 안 팔게라고 약속을 하고 5개만 딱 파는 거고. 파나 만들 때랑 똑같네. 파나 딱 찍어놓을 때 뭐 1-1, 그렇죠. 1 이렇게. 네, 네. 아, 그거 뭐 방귀 소리도. 이제 뭐 그건 이제 장난으로 누군가가 이제 하도 이제 NFT가 이제 뜨니까 야 그러면 뭐 그 유명한 사람이 방귀를 껴서 얼마에 팔았다고 하니 그 나도 방귀를 껴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재미로 내놨는데 사실 비트코인도 시작이 재미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피자로 뭐 피자 사는데 한번 이거 받아줄래 했는데 재미로 받아줬고 그러면서부터 돈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 NFT도 방귀를 끼고 그 방귀 낀 행위를 나는 방귀를 몇 월 며칠에 꼈어라고 하는 그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딱 내놨는데 몇십만 원에 팔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왜 쓰이냐면 블록체인상에서는 디지털의 의미는 뭐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요. 즉 무슨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 NFT 기술을 적용하면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고유만. 예. 그래서 그거를 IP라고 하는 지적재산권하고 결부시킨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배우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방귀도 네 방귀하고 네. 예를 들면은 저 BTS 방귀하고 BTS가 방귀에서 올리는 네. 거 엄청 많이 그래서 NFT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IP의 퀄리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NFT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방귀를 끼는 그 NFT는 IP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NFT라고 인지도나 이런 게 예, 보기. 하지만 BTS가 방귀를 꼈는데 그걸 내놨다. 그럼 뭐 그건 엄청난 일단 인기겠죠. 인플루언서가 돼야겠어. 그런데 그래야지 뭐 그런데 팔아먹어도- 거기에는 이런 게 있죠. 네. BTS가 방귀를 낀 거를 BTS가 올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BTS가 방귀 낀 거를 제 3자가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항상 뭐죠? 블록체인은 탈중앙 메커니즘이니까 누가 중간에 개입하는 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귀에 관련된 NFT가 발행됐다는 얘기는 BTS가 발행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거고. 아, 그걸 인정해 준다. 그렇죠. 그 BTS가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BTS가 발행한 DID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DID하고 NFT가 또 만납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의 얘기네. 응? 자, 오늘 좀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제주도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알아봤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3부에 계속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표 다시 캔슬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이거 찍어야 되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내려오시든가 아, 예. 어차피 집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 옷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가 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2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정말 미래 제주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품격 제주 시사 방송, 언제나 미래를 여는 우리 새로운 방송, 거듭나는 방송, 채널 강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